윤갑근,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 이자도 검사 출신입니다. 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불법이래. 그러면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다 불법이고 윤석열만이 정의의 사도입니다. 완전히 미친 겁니다. 이 모든 사법 체계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윤석열 주변에는 성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영장 청구도 불법, 영장 발부도 불법.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지주장이죠. 미친 겁니다. 불법 무효다. 응한다는 생각이.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 현재는 불법 절차니까 응하지 않겠다. 저항하겠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죠.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처벌받아야 돼요.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파괴했죠. 권한 가진 기관이 어딥니까? 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면 어디가 수사 권한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것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변명하죠.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고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다. 법을 파괴합니다. 자, 총을 들고 와서 국회를 파괴를 했어요.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조차도 집행을 거부하는 이자. 책무가 있습니다. 미친 겁니다.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죠.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치주의를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자들이. 지금 사법 체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게 아니고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다. 완전히 정신병자들 같아요, 얘네들. 윤석열. 자, 지금 극우 보수들이 총 집결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총 소집령을 내렸어요. 총사령관이 이 전광훈입니다. 이자도 체포해야 됩니다. 내란 선전성동의 주범이에요.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달래요. 총력 집결. 이게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대전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성창경. 아, 성창경 극우 유튜버. 지금 내전 내란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대. 아, 끔찍합니다. 내전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상황.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시키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딱 아버지 박정희처럼 해버렸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을. 자, 여자는 다시는 대통령 시키면 안 돼. 박근혜처럼. 그때 박근혜 때 계엄령 선포해서 아버지 박정희처럼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 계엄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불법 계엄을 부추기는 거야. 진짜 이 전광훈 사라져야 돼요. 관저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령관이. 자, 관저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사령관이. 신혜식. 이자들 다 제가 봐서는 내란 선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체포영장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체포영장 다 무효래요. 이게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체포영장을 때리고 난리야. 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 배승희?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자도 이 여자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유튜버 130만 유튜버입니다. 이 윤석열이 자주 보고 있다는 유튜버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다. 자, 윤석열을 지키겠다. 따로 행동 지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따로 행동 지침을 주겠대요. 그러면서 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용산으로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투쟁해 나가고 적어도 큰일이에요. 일주일 정도는 버텨서 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일주일 이상 버텨서 체포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야. 장애찬입니까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흘 뒤. 자, 추경호. 지금 이 최상무기가 여야 합의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다라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어요. 추경호. 자,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 합의했습니다. 22일까지. 이미 추경호가 합의한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을 다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은혁 후보만 딱 빼놓고 임명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최상무기가
알고서 안 했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안 한 겁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최상목. 존중하고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정계선 조한창은 즉시 임명하고 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해와라. 하지만 아까 보니까 합의가 이미 여야의 됐었죠.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런 불법적 자,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을 100% 인용할 것.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얘기를 했네요.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단도직입. 자, 온 국민이 그렇게 될 걸로 상식적인 선에서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요분도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보니까. 자, 현재 재판관들 8명입니다. 이 마은혁을 뺀 나머지 재판관들은 임명이 됐습니다. 마은혁도 지금 이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가처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도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의 소송 헌재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을 같이 내면은 금방 될 거예요. 한 달 이내, 적어도 빠르면 보름 이내도 판단 날 수가 있어요. 워낙 간단한 거라서 이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명이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윤석열 측에 엄청난 타격을 가한 거예요. 지금 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김건희 펄펄 뛰고 있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고. 탄핵이 거의 확정이야. 이 정도면. 9명이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와이대 교수, 로스쿨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확정이다. 거의 만장일치일 것이다. 아무리 정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지가 아무리 해더라도 이 반대하지는 못할 거예요. 8명이 찬성하면 지가 혼자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아무리 미쳐도 이 중에 4명이 반대하겠어요? 4명이 이 총 들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용인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탄핵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언제 빨리 되느냐. 2월 달에 나느냐, 3월 달에 나느냐, 4월 달에 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변수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라든지 어떤 변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추경호가 합의를 했죠.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얘기. 공수처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체포 영장 기한 내 집행하겠다. 경호처에 공문도 발송했다라는 얘기. 자,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동훈. 여태까지 너무 물러 터졌는데 이번에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아요. 검찰이 발포 명령 등까지도 발표를 해줬잖아요. 그 정도면 거저먹히죠. 자,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공주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다. 이 집행 예정 일시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집행 시점 협의 중이다. 경찰 동원 위해서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 엄정한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까 응해달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경찰 특공대 끌고 들어가서 4명에서 1명씩 들쳐입고 나와야 되죠. 경호처 인력이 500명인데 거기서도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3중으로 방화부역을 쳐고 지금 초긴장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들 다 끄집어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다 구속시켜야 돼요. 여차에 아예 한 번에 잡아서 다 몰살을 시켜야 됩니다. 자, 윤곽근 변호사는 계속 정하고 있다. 불법 무효다. 영장 청구도 불법, 영장 발부도 불법, 다 불법. 지가 정의야, 지가. 사법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게. 공수처장 반드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아주 인터뷰를 자체를 해버렸어요. 대통령실 탄핵 가능성 높인 최상목의 불쾌감 권한 밖의 임명이다. 대통령실이 지금 업무 정지인데 뭔 자격으로 나와서 저런 얘기를 떠드냐고 지가.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도 지금 대들고 있어요. 업무 정지 당한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가 뒤에서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보세요. 이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고난 대행의 지휘를 받는 참모진들이 상관의 결정에 공개 반기를 드는 셈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통제를 따르는 것 아니냐. 아직도 대통령 참모진들이 윤석열의 지시를 따르고 뒤에서 정진석이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아직도. 이 요괴들입니다. 정말로. 대통령 권한 정지됐잖아. 근데 네가 왜 그러냐고. 빨리 난 사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상목의 입장은 이거였대요. 최상목은 이 국무회에서 한 발언이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대로 확인되는 데도 임명하겠다. 확인됐으니까 임명해야지 네가. 그러니까 최상목의 입장은 그거예요.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서 경제 민생이야. 결국에는 정치를 원상 회복시켜서 경제 민생 위기, 특히 환율 안정 등을 취하겠다라는 게 이게 최상목의 입장이에요. 항상 얘는 환율 경제가 우선인 거야. 기재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헌법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보세요. 얼마만큼 저항이 심했는지. 최상목이 죽일 놈 해도 결국에 큰일 하긴 한 거예요. 2명이라도 임명해 줬잖아요. 일단은 헌법재판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따가 제가 이제 공개해드릴 건데 얼마나 많은 내부의 갈등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 국무회의 하는 데에서도 다 윤석열이가 임명해준 다 꼬봉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집단 반기를 들고 심지어 사직서 내고 그랬답니다. 이 국힘에서도 계속 압력 넣고 윤석열 김건희도 계속 전화해서 압력 넣겠죠. 정진석이한테. 참모들한테 계속해서 다방면에 압력을 뚫고서 2명이라도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예요. 지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지가 한덕수한테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결단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밀고 가면은 뚫릴 것 같아요. 자, 이 최상목이가 차별화된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최상목이는 신년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밝혔어요. 신년사에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니까. 여야와 소통을 늘려서 전국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화합 통합에 힘쓰겠다며 여야를 비롯한 각계 지도층과 소통에 수많은 난제에 대해 현명한 해답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있어요. 이 친구는 최상목이는. 그런데 워낙 내부적으로 지가 아직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확고하게 틀을 기반이 없잖아요. 지가 자신있게 밀고 가면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못하는 게 뭐 있어.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르면 쳐내고 5개월 동안 적어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아직은 지가 새가 없는 거야. 참모진들이 다 윤석열 김건희 편이지 내각도 다 윤석열 김건희 편이지 국힘 원놈들도 내란 잔당처럼 자꾸 윤석열 내란 선전선동 해주고 자꾸 윤석열 실드 쳐주잖아요. 혼자 몰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일단은 평가를 해줍니다. 나머지 마은혁도 이 임명을 하기 바래요. 점차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좀 기지개를 펴라고 자신있게 눌려있어요. 꼼짝하고 보니까 꼼짝없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최상목 권한 대행 위기에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야.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일단은 내놨어요. 최상목이가.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는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해서 현명한 해답을 찾겠다. 이런 입장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희망이 좀 있다. 최상목이가 좀 하겠다 싶어요. 일단 쌍특검법은 거부를 했지만은 상설특검이라도 빨리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 상설특검은 행정 절차잖아. 그건 어떤 판단 거부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상설특검 지명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이기고 기적의 해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보세요.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내가 탄핵 당하겠다는 그런 스탠스는 아니야. 한덕수는 할 테면 해봐라. 나 탄핵해라. 나 귀찮으니까 관두겠다. 그런 스탠스였잖아요. 근데 이 한덕수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탄핵 당하기 싫으니까 2명이라도 임명한 거야. 2명 임명 안 했으면 탄핵이야. 대통령 대행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일단 희망을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면 적어도 상설특검 정도는 일단은 또 하나 열어줄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 힘이 없어요. 내가 전체 포위당했잖아. 대통령 참모진들 다 윤석열, 김건희 편이잖아요. 국힘 다 윤석열, 김건희 편이잖아. 그래서 국회의장 믿고 민주당과 여야 협치하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열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김건희 탄핵은 확정이다. 큰 게 뚫렸습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 최대행의 사의 죽일 놈들. 집단 반기입니다. 집단 반기 들고 진짜로 큰 치명타를 입은 거야. 윤석열, 김건희 어저께.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맞은 거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임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그거 가지고 버틴 이놈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진석 나는 사직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 정진석, 성태현, 신원식, 장호진 다 사직서를 일괄냈다. 집단 사의 표명이 집단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로 해석하는 목소리 나온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 집단 항명하는 겁니다. 잘라. 자,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최상목이가 정진석 옆에 가서 조화됐죠. 비서실장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지금은 바뀌었어요. 얘가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이 깨갱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항의성 집단 사표를 냈다. 자, 받아라 이거죠. 그놈도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받아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받을 수 있다. 받아버려야 돼요. 자, 김태규 여자도 항의하면서 사표를 냅니다. 여자도 받아야 돼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따위가 나와서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까불어? 권한 범위를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너희가 오버하는 거야. 대통령 참모들이 할 게 뭐냐고. 권한 정지된 것들이 왜 짓거리냐고. 다 내란 부역자들이지. 내란 선동. 자, 친위 쿠데타 진압이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자, 그러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요. 이 국무회의 결과가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날 싸우는지 보세요.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최상목이 얘기한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혔어요. 모두 발언 지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는 국무위원들과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모두 발언하고 끝이야 그게. 언론에 공개되잖아요. 모두 발언은. 그러니까 언론에 확 퍼진 다음에 주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주소 담을 수가. 국무회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었답니다. 자,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중치대한 결정을 내리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 끝나고 차담회에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나중에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중치대한 결정을 내리느냐. 근데 상의할 것도 없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냐. 국무회의 안건 상정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요.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하고 논의는 하셨나? 당과 당정 회의라도 하셨나? 최상목이는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김태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보세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건방진 놈이죠.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다. 대통령에게서 민주적 정당성이 나오지 않냐? 너는 대통령도 아니지 않냐? 이거야. 총리와 달리 국회의 동의조차 필요 없는 너는 장관급 대행인 네가 최상목 네가 대통령 권한 네가 이 얘기예요.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대요. 이에 대해서 최상목이 한 얘기 보세요. 월권임을 인정한다. 월권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놈아. 답하면 사직하겠다. 너까지 사직할 거야? 사직하려면 해봐.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최상목이나 이 외교부 장관 두 사람만 말짱하고 나머지는 다 현찬탑니다. 그래도 가야죠. 무한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냐라면 일방적 임명 강행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김태규가.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하면 되는 거냐? 내가 사직 내겠다. 사직서 받아. 빨리 받아. 김태규. 이런 자도 꼴불견 판사 출신이랍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는 모지대들만 갖다 다 모아놓은 거야. 정말 못난 사람만 갖다 모아놨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을 반대하면 언성을 높였다. 보세요. 이렇게 저항이 심하다니까. 최상목이 이 정도 2명 임명한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만나는 봤냐? 거기에 대해서 최상목은 재판관들과 만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한 적은 없다.
자, 한 국무위원이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께서 고심 끝에 헌재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로 해달라고 말하면서까지 탄핵까지 당하셨는데, 한덕수는 이거 반대하다 탄핵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며칠 안에 이 모든 걸 직접 다 뒤집을 수 있냐라고 이 권한대행한테 최상목이한테 따져 물었어요. 이 진짜 건방진 거 아니야?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네가 왜 따져 물어? 다른 국무위원은 총리께서 헌재 심판 결정으로 복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최상목이는 열받아서 회장을 먼저 박차고 나갔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요. 권선동 강한 유감이다. 권영세 최상목의 일방적 임명 추진을 막기 위해 설득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등 비서실 전체가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자, 이거 쿠데타입니다. 완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막 또 반기를 든 거야. 이 작자들이 다 집단으로 다구리친 거예요. 최상목이가 그것을 뚫고서 2명을 임명했다는 것은 일단은 칭찬해 줄 만해. 그리고 신년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 의지가 보여. 탄핵 당하기 싫어 2명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2명이지만 하려면 3명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지. 그게 뭐냐고. 하지만 일단은 그 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일단은 뚫렸으니까 마지막 한 명도 그 소송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될 것 같습니다. 헌법소송. 자, 헌법재판관 지휘 확인의 소송,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 안 해도. 자, 큰 문이 반절 이상은 뚫렸습니다. 70-80%는 뚫렸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 내란숙에 윤석열만 구속시키면 됩니다. 자, 왜 상의 안 했냐?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도 있다. 월권 안 해서 잘했어. 자, 최상목의 입장은 단호해요.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된다.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정치가 안정이 돼야 환율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된다. 이것만 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그널 아니에요. 시그널. 같이 가야지 일단은. 같이 가야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막 따졌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네가 한덕수도 결정 못한 거 네가 결정하냐.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네가 국회 동의받고 너 임명 안 됐잖아. 그런 얘기야. 국민들이 선출해 준 것도 아니잖아. 한덕수는 그나마 국회 동의받고 임명됐잖아. 이런 입장이에요. 그 분위기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어저께 한 겁니다. 윤석열 탄핵에 헌법재판소 인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인용돼야가 70.4%. 탄핵 찬성이 70.4%. 반대가 25.4%. 이 정도면 간 겁니다. 70%가 넘었어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데에 대해서 내란죄가 67.2% 내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물러나야죠. 또 차기 대권 후보자 응답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39.5%, 40% 가까이 됩니다.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0, 셋이 박빙이네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우원식 4.8%, 김동연 4.3%. 자, 나머지 다 합해도 이재명 대표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압도적 1등이다라는 얘기예요. 최상목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은 이겁니다. 자, 최상목한테 계엄 선포 전에 쪽지를 하나 건넸어요. 쪽지. 이 최상목의 아킬레스건 여기 지금도 입건돼서 수사받고 있어요. 최상목도. 검찰 내란 핵심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거기에 쪽지에 A4지에 국회를 해산한다. 1번. 해산할 거니까 예산 끊어. 둘째. 2번. 비상입법회의 만들 거니까 예산 확보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회의를 만들 거야. 헌법기관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 거야. 국힘 너희들도 국회의원 못해. 멍청한 놈들아. 다 나간 거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윤석열한테는. 너희들도 다 잘리는 거에서 몇 명 빼고는. 그것도 사바사바 빌어야 돼. 절하고 엎드려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그렇게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하고 싶냐고. 이거예요 이거. 최상목이가 이걸 받았답니다. 윤석열 최상목이 건넨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 검찰 내란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얘기. 여기에 아킬레스건이 딱 잡힌 거야. 이 최상목이도. 윤 쪽지를 받았다. 공범 아니라면 재판관 임명해라. 여기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최상목이가 탄핵을 당하게 되면 헌법 제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없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목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국무위원 14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는 무력화되는 거죠. 국무회의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기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국회 의장 우원식의 법률안을 공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탄핵이 소추가 됐고 헌법재판관도 8명이나 일단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1명도 잘 될 걸로 보고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윤석열을 체포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관저에서 극우 세력들이 총 결집하고 있어요. 극우 태극기 세력들. 잘못된 태극기 세력이죠. 전광훈을 필두로 해서 모든 극우 유튜버들이 총 집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하루속히 영장을 집행을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 지금 수만 명이 용산 관저 앞을 지금 포위하면서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꺼내와야 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힘드니까 하루속히 빨리 가서 끄집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잖아요. 자,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체포영장을 받으라고 해제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게 대통령 최상목이 힘이 약해가지고 대통령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어떻게 팍팍 내리고 밑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명령 체계가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본인도 명령을 잘 내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또 받드는 밑에 참모진들이 다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라서 아직은 힘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언지를 줘야 됩니다. 명령을 해야 되는 거야, 밑에. 자, 사법 체계를 존중해라. 체포영장 받으라라고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서 저 내란 수계가 하루속히 갇히는 날이 서울교도소에 갇히기를 바랍니다. 가둬놔야 멧돼지가 잠잠해집니다. 멧돼지가 풀어놓으니까 난리잖아, 온 나라가. 다음에는 김건희를 향해서 김건희 또한 출국 금지, 그리고 거기도 체포 영장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많이 내란 진압이 됐는데 아직도 잔당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